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본캐라고 할 수 있었던 예전에 에어비앤비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 한 300개 정도를 저희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남의 것들을 오픈해주고 또 관리 대행도 해줬었습니다.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게스트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던 거죠. 하면서 저는 사드에서 한번 휘청하고 또 이제 그거를 다시 기사 회생했었는데 교육으로 돌려서 실전 창업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하면서 갑자기 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폭망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가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전에 저는 이제 원룸이랑 오피스텔 불법이죠. 솔직히 그렇게 해서 벌금도 몇 번 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멀쩡히 지금 미국에 잘 와 있어요. 뭐 비자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어, 했었는데 이제 만약에 제가 다시 한다고 하면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방식은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아직까지도 정말 아직까지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 숙박업, 도시형 외국인 숙박업을 이제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뭐 단속에 대해서 조마조마하고 벌금 한 번 맞으면 뭐 한 두 달치 돈 날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걱정도 되고요. 신변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이제 더 이상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정말 고가 정책을 할 것 같아요. 고급스럽게 1박에 50만 원. 정말 최소 30에서 뭐 100만 원 사이를 받을 수 있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고 경쟁력 있는 그런 숙박업을 만들 것 같아요. 그게 한옥의 형태가 되었든 한옥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만약에 한옥을 잘 찾아가지고 그거를 리모델링하거나 해서 한옥 그 숙박업으로 하면은 외국인 내국인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네이버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옥의 형태든 뭐든 간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할 거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품이나 제가 추구하는 이제 교육 서비스나 제가 지금 장사력 트레이닝이라는 걸 개발해서 나만 팔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이번 달에 수강생이 16명이 모객이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1기에서 이제 연장한 분이 8분이라는 거면 총 10명 중에 8명이 80%가 만족하고 가격이 3배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한 거예요. 그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는 이제 이렇게 모든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정말로 딱 나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됐던 소프트랑 결합이 됐든 가령 뭐 요가 명상 아니면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를 끼워서 정말 독창적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드웨어만 제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드웨어 좋은 것들은 널려 있거든요, 진짜. 돈 많은 분들이 아주 쉽게 그냥 인테리어만 근사하게 꾸며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저는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경험 프로그램을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끼워가지고 판매를 할 겁니다. 그게 가령 한옥이 됐다고 하면은 한식을 만드는 뭐 김밥을 만드는 체험이라거나 아니면 김치를 담그는 체험이라거나 뭐 외국인들이 요즘 한류가 엄청납니다. 저 여기 미국의 로체스터에 있는데 뉴욕이에요. 뉴욕주에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데 여기 뭐 한국에 유학 갔다 온 룰루레몬 직원도 만난 적이 있고요. 2년간 한국 고대에서 유학을 했던 매니저도 메리라는 여자애도 만났고 그리고 저를 기존 영상 보시면 아시지만 땡스기빙 데이에 초대도 하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에도 초대해 주셔서 미국의 오리지널 땡스기빙 데이와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게 해준 칼라라는 아주머니도 있어요. 그만큼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다면 한옥 쪽으로 해가지고 엄청 깊게 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그런 문화를 체험해주는 물론 기존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으니까. 하지만 그분들보다 훨씬 비싸게 그분들이 한 2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저는 5,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서 숙박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은 펫 프렌들리한 숙박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예전에 경험했지만 정말 강아지를 한국의 경우에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숙박업소가 정말 없어요. 지금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가격도 엄청 비싸고 다 만실이었거든요. 왜냐면 수요가 공급을 완전 초과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되면은 펫 프렌들리 정책을 무조건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당 50불을 내도 저 같은 사람들은 저는 정말 강아지를 아기처럼 키우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저희 같이 강아지를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저 3마리 키우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다 데리고 왔죠. 가족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돈을 아끼지 않아요. 특히 케어링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제대로 정말 잘 케어해준다. 산책을 내가 없을 때도 잘 케어해주고 그러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가끔 목욕도 시켜주고 약용 샴푸로 만약에 피부병이 있으면 약용 샴푸도 구해서 목욕도 해주고 프리미엄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프리미엄, 고가. 예전에 뭐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이런 거는 거들떠도 보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50만 원 단위에서 시작할 겁니다. 1박에 50만 원. 이 정도면은 정말 하얏트 호텔이나 포시즌 호텔의 그런 숙박 요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물론 그런 하얏트나 프리미엄 그 포시즌에서 스위트룸으로 가면 훨씬 비싸죠. 100만 원, 150만 원 막 이러니까요. 근데 그런 돈을 내고도 충분히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은 널렸다. 돈 많은 사람들은 널렸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물론 투자금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인테리어나 시설이나 또 소프트웨어를 갖추려면 훈련된 트레이닝이 제대로 된 그런 직원들도 필요할 테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준비 기간도 좀 더 걸릴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는 원룸이나 이게 세금법이 적용되면서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그런 호스트들의 경우는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법적으로도 불리하고, 아직까지도 저는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좀 답답해요. 물론 기존의 숙박업을 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정책으로 펫 프렌들리하고 또 한류를 이용해서 굉장히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넣어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팔 거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이제 에어비앤비 하셔도 되거든요, 사실. 그 제 주변에도 지금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해서 굉장히 쏠쏠하게 돈을 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저같이 200개, 300개 하는 분들은 제 주변에 또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이번 코로나에 3년이 갈 줄 몰랐죠. 1년 반을 버티다가 결국 포기하고선 빚이 15억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15억. 보증금을 다 대출로 땡겼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숙박이 예약이 딱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생들한테는 단기 월세로 돌렸습니다. 단기 월세로. 그래서 뭐 피해가 엄청 크진 않았었어요. 저희 실전 창업한 프로그램. 물론 그래도 피해를 봤죠. 아무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에어비앤비 하셔도 되지만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영상을 만들었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하면은 150만 원까지 하나에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지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결국 이거는 청소 빨래업이다. 허드렛일 해주는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다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고부 가치를 창출하려면 고급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 고급 한옥이나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부가가치를 많이 높여서 팔아야 된다라는 말을 끝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